따뜻한 물 마시겠어요. 푸티원. 아씨. 이거 안 뜯어져. 아, 뭐야, 이게 진짜 안 뜯어져. 아, 이거 뭐야? 아, 됐다. 와, 힘들었다. 와, 약간 열난다. 흑임자만 너무 기대돼. 지금 현재 시각은 1시 57분 97입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요. 먹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6kg 감량에 성공했답니다. 덩어리 졌어. 맛있어요. 근데 맛있습니다. 어제 저단백의 맛이 그거는 우와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런가. 맛있는 곡물 맛 나는 프로틴입니다. 프로틴 맛은 또 안 나요. 흑임자 맛이 그리 강하지 않은 맛? 흑임자 맛이 안 강한 것 같아요. 흑임자 흔적만 있어. 근데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돈 주고 사 먹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맛. 그렇다면 1시간째 올게요. 하이, 바이. 이래. 바이. 1시간 지났고요. 현재 혈당은 122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어제 플라이밀보다 얘가 성분이 더 좋다고 보였거든요. 그 원재료 중에 내 혈당을 좀 더 자극시키는 무엇인가가 있었나? 제가 흑임자가 안 맞는 몸인가? 사실은 어제 혈당이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먹기 전에 지방과 단백질이 한가득인 치즈 과자를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걸 일부 막은 게 아닐까? 그래서 조만간 플라이밀을 다시 한번 진짜 찐공복에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어제보다 높다라는 게 좀 120이 절대 높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를 보고 영양 성분을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플라이밀도 고구마가 들어가 있잖아요. 탄수화물 자체도 높고 순탄수도 높았거든요. 뭐가 됐든 무조건 플라이밀이 더 높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근데 오늘이 높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게 오늘 진짜 잠 잘 잤거든요. 오늘 엄청난 숙면을 취했어요. 진짜 늘어져라 잤는데 스트레스도 없고 운동도 안 했고 그러니까 혈당이 오를 만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올랐다. 지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더 이상 올라간다기보다 이제 슬슬 내려갈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면은 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도 않았어. 어제 더담배 이거 보면은 45분째의 최고 혈당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45분째까지 올랐다가 그 뒤로는 46분째부터 떨어졌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1시간 7분째 최고 혈당을 도달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그건 또 좋은 거거든요. 근데 또 많이 올라간 의미가 없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근데 어쨌든 많이 안 올랐어요. 많이는 안 올랐어. 혈당이 내려가야 밥을 먹는데 지금 사실 배고프거든요. 지금 이걸 먹었는데 어쨌든 배가 고파요. 너무 배고파. 배 부른가 근처에도 못 갔어. 먹자마자 배고팠거든요, 사실은. 혈당 체크하는 거 다 괜찮은데 이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뭔가를 먹지 못한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혈당이 떨어져야 여러분한테 보고를 하고 밥을 먹을 텐데. 하이 여러분 택배가 왔어요. 이제 밥을 먹을 건데 그 전에 택배 언박싱 간단하게 해보자면 일단 얘를 샀어요. 레몬 주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라임즙을 좀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얘가 요즘에 좀 핫하더라고요. 유기농 레몬 주스라고 해서 엄청 맛있고 갈변도 잘 안 한다고 하고 요로에 조래 좋다고 너무나 많은 한번 사봤어요. 뭐 얼마나 맛있길래 제 요리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를 아주 뽕을 뽑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종류별로 샀어요. 펜네 사고 얘는 이제 링기네 그리고 얘는 그냥 스파게티 얘는 후실리 얘는 이제 샐러드 먹을 때 올려 먹으려고 그리고 얘는 막 퍼먹기 좋은 크림류 소스류에는 얘가 좀 잘 어울려요. 막 퍼먹기 좋은 또 하나 소스류에는 면이 약간 페투치니처럼 얘는 페투치니보다 살짝 얇거든요. 납작한 그 면이 소스랑 같이 먹을 때 좀 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소스 얘가 많이 갖다 붙여놓거든요. 휘뚜루 마뚜루 먹기에는 스파게티가 제일 좋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통밀로 일단 사봤고요. 이거 요것으로 파스타 다이어트에 박차를
다 해보겠다. 호구? 제 예전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한식보다 면을 좋아합니다. 참았던 것뿐이에요. 이번에 방법을 찾은 것 같으니까 한번 부숴보면서 얘네들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박사님들 유튜브를 봤을 때 사실 혈당에는 통밀이나 그냥 밀가루나 별 차이가 없대요. 혈당을 올리는데 백미와 현미가 별 차이가 없고 밀가루와 통밀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밀을 선택해야 된 이유는 일반 밀가루에는 이제 껍질을 다 이제 벗겨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는 영양소가 통밀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대요. 우리 몸에 좋은 그 영양소가 통밀에 좀 더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혈당은 올릴지언정 통밀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이. 이제 백미와 현미도 똑같은 맥락이지만 백미에는 없는 게 현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한다면 현미가 낫고 현미보다 더 나은 잡곡류들이 있으니까 곡류들을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박사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냥 일반 파스타 면과 통밀 파스타 면의 혈당을 높이고 낮추는 정도는 거의 비슷하다. 근데 어쨌든 영양소가 더 많다니까 통밀로 일단 사봤어요. 자, 오늘은 뭘로 할 거냐면 오늘은 얘로 할 겁니다. 펜네 연어랍니다. 냉동실에서 구출해 왔어요. 한번 해동한 거 다시 얼릴 수 없으니까 이거 남으면 저녁에 먹고 그래도 남으면 내일 먹는 방향으로 썰어 보겠습니다. 50g. 맛있겠지? 여기 더 맛있어 보이려나? 짜자잔. 지금 혈당은 105고요.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프네요. 그리고 선드라이 토마토도 가져왔어요. 사실 우유 넣고 생크림 넣어서 만들면 진짜 맛있습니다. 연어 없으시면 새우 하세요, 새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리 전공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식보단 양식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탄산수 아주. 유산균 안 먹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지금 현재 시각은 7시 8분이랍니다. 저에겐 거의 새벽이거든요. 밤을 샜어요. 편집했어요. 밤새 편집했고 편집 완료해서 지금 추출 중이거든요. 추출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요. 기다렸다가 올리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잘 올라가는지 확인까지 해야 되면 사실 1시간은 더 있어야 잠들 수 있긴 하거든요. 왜 카메라를 켰냐면 이제 이거 끝났어요. 이거 빅스콤 이게 끝이 났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새로운 거를 부착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저한테 일단은 한번 썼을 때는 되게 잘 맞는다고 느꼈고 괜히 또 다른 브랜드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는지 일단 쓰고 지금 리브레랑 케어세스도 지금 써볼 생각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떼면은 아우고 진짜 아파 이게. 바로젠 때는 진짜 아팠거든요. 얘는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네. 떼는 것도 바로젠보다 안 아파. 뭔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돈값일까요? 그리고 이거 왜 안 아픈지 좀 알 것 같아. 이게 묘하게
얘가 얇아요. 바로젠보다 얇아요. 느낌이 확실히 얇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생겼답니다. 끈끈이 생겼어. 씻을 때 진짜 때타올 같은 거를 빡빡 밀지 않으면 끈끈이 안 떼지더라고. 이번에도 이쪽에 제가 혹시 말했어요? 살 빠졌다고 말했었나? 살이야 빠져야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맞아. 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를 다 쓸 때까지는 통을 가지고 계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얘가 이 제품 자체가 불량일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완전히 사용이 끝날 때까지 이 박스를 버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 자체도 버리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이전 거 이제 버리면 되겠죠? 짜잔. 근데 진짜 안 아파. 얘는 진짜 안 아파. 생각보다 겨드랑이 밑쪽으로 가버렸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됐다. 그러면 올 영상 업로드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시각은 4시 32분입니다. 제가 결국에는 9시 정도에 잤거든요. 덱스콤은 시작한 지 9시간 정도 됐는데 현재 제 혈당은 81이고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몸무게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6.4kg 빠졌습니다. 제가 덱스콤을 써보니까 얘도 안정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12시간을 어쨌든 덱스콤 회사에서도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안정화가 안 되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공복 시간에 눈 뜨자마자 기상 공복으로 한번 딱 입력해주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필요 없지만 넣으면 정확도가 훨씬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정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보정값 한번 넣으면 얘는 진짜 의심할 여지가 없이 맞더라고요. 되게 낮네. 이렇게 낮은 적은 또 처음이긴 한데 어쨌든 또 맞네. 저 이걸로 체크했을 때 80대 나온 거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낮으니까 이상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뭐 이게 정상 혈당이긴 해요. 근데 이런 혈당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네. 맞답니다. 이, 네, 맞답니다. 왜 낮지? 그러면은 얘가 또 맞는 거네. 신기하네. 맞는 것도 신기하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점 하나가 찍힙니다. 이렇게. 넣어줬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플라이밀을 오늘 아침에 공복에 먹어가지고 비교를 할까 싶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잠을 이렇게 거지같이 자가지고 이렇게 자면 혈당이 안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낮긴 하지만 조금만 탄수화물을 먹어도 날뛸 수도 있겠는 거예요. 잠을 늦게 자서. 그래서 오늘은 안 되고 잠을 좀 잘 잤을 때 플라이밀 저걸 먹겠습니다. 2차 도전이니까 좀 상황을 봐서 이번엔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배고프다. 이 뚜껑이 왜 안 닫혀? 이게 바늘이라 찝찝해서 무조건 뚜껑 닫고버리거든요. 근데 또 구멍이 안 보여, 이게. 밥을 먹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틀북은 오는 프로틴 한 스푼. 얘랑 방울토마토랑 같이 먹. 대충 가요.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가져왔어요. 치즈 과자.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청 짜고. 진짜 과자 먹을 필요가 없어. 진짜 비싼 치즈 과자 맛이에요. 왜 이렇게 맛있지? 미숫가루, 달달한 미숫가루가 엄청 맛있다. 얘를 자꾸 누룽지라고 인식해요. 얘가. 영상 올렸는데 댓글로 찐 양배추 먹어서 혈당 오른 거라고 몇몇 분이 다셨거든요. 저도 그 괴담을 알고 있어요. 예전에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찐 양배추가 혈당을 많이 올리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올리고 어떤 분은 하나도 안 올리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낮고 생양배추랑 찐양배추랑 비교를 했을 때 다 사람마다 말이 다른 게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도 효과가 생양배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혈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는. 근데 봐봐요. 제가 생양배추를 먹고 혈당이 낮아지나? 실험해본다고 생양배추를 먹고 또띠아 피자를 먹었는데 효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땐 얘를 생양배추를 먹고 30분이 지나고 나서 다른 걸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먹고 바로 이거 먹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생양배추든 무슨 채소든 뭐 미미한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고 얘를 야채 같은 거를 먹고 한가득 먹고 한 2, 30분 지나서 다른 음식을 먹어야 혈당 방어가 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번이 그거고 2번은 뭐냐면 내가 그러면 찐양배추를 먹어서 혈당이 높아졌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브이로그 쭉 보면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뭐 현미밥에 싸먹은 적도 있고 두부랑 싸먹은 적도 있고 별의별 걸 다 싸먹었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찐 양배추를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른 날은 현미밥 먹은 날, 혈당이 오른 날은 밀가루, 뭐가 됐든 이건 혈당 올린다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만 올랐고 두부랑 같이 먹었을 때나 누가 봐도 혈당을 올리지 않을 것 같은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찐 양배추 먹었을 때 한 번도 혈당이 올랐던 적이 없어요.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봐봐요. 제가 양배추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볶아 먹었어요. 양배추 볶아가지고 구워 먹고 양배추 계란전 알죠? 양배추로 볶음밥 해 먹고 양배추로 온갖 요리를 다 했는데 밥을 함께 먹었을 때가 아니면 혈당이 올랐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별도로 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식사 데이터를 봤을 때 양배추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쪄 먹고 혈당 안 올려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저는 그렇거든요. 찐 양배추만 먹었을 때는 뭐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찐 양배추만 먹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아마 살면서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찐 양배추에 두부를 싸먹고 내가 찐 양배추에 현미밥을 싸먹었을 때 그때의 혈당 변화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내 일상생활에서 찐 양배추에 두부 싸먹는다? 절대 안 올라요. 그러니까 괴담은 괴담인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저한테는 전혀 찐 양배추는 저에게 전혀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생양배추가 혈당을 낮추게 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저의 생각과 박사님들의 말에 따르면 생양배추가 효과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낮추는 데는 생양배추인 것 같고 찐 양배추가 그렇다고 해서 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동안 식사 데이터를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찐 양배추가 내 혈당을 올리는 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볶아 먹고 얼마나 많이 쪄 먹고 얼마나 많이 구워 먹었는데 혈당이 올랐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괴담은 여기까지예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솔직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댓글로 이제 언니 찐 양배추 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괜찮냐 안 괜찮냐가 궁금하면 혈당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미래의 동일 메뉴에 샐러드와 찐 양배추만 다르게 먹어봤는데요. 현미밥에 샐러드, 오이, 오징어. 현미밥에 찐 양배추, 오이, 오징어. 소스도 양도 완전히 동일하게 먹었고요. 그 결과 현미밥과 샐러드를 먹었을 때 최고 혈당이 11 정도 더 높게 올랐습니다. 하물며 샐러드 먹었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자전거까지 탔는데도 차이가 50이었고 찐 양배추와 먹었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고 39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배노프 미숫가루 먹다가 느낀 점 뭐냐면 배노프 미숫가루도 맛있었거든요. 더담백이 진짜 맛있는 거. 더담백 진짜 맛있는 거 같아. 근데 저 살면서 더담백 맛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 제가 프로테인 후기를 꽤 많이 찾아봤어요. 더담백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내 입맛이야 맛있을까? 아 진짜 맛있었거든요 저는. 아 더담백 맛있는데. 더담백 맛 생각하고 배노프 미숫가루 먹잖아요. 그럼 인공적인 맛이 나요. 맛있을 거야 막 막 막 애쓴 느낌이에요. 근데 더담백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맛을 즐겨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저 지금 설거지하고 밥 먹고 안 앉아 있었거든요. 계속 서 있었어요. 근데 딱 봤는데 갑자기 혈당이 135까지 오르는 거예요. 지금 밥 먹은 30분밖에 안 되는데 135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자전거를 타야겠어요. 오트밀 혈당 안 오른다고 한 사람 나와. 오트밀 불리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저도 좀 오트밀을 가열하면 엄청 많이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트밀을 가열하면 쌀밥이랑 똑같대요. 특히 또 왜 다이어트 레시피 중에 오트밀 갈아가지고 오트밀 가루로 막 빵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그냥 밀가루랑 똑같대요, 여러분. 뭐 영양 성분이 다르니까 원재료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좋은 게 더 들어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혈당 올리는 건 밀가루랑 똑같다고 전 알고 있어요. 근데 가열하지 않으면 좋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충격적이네. 어허 가열
잘 안 했는데 오트밀 말고는 혈당을 올릴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진짜 2스푼? 2스푼에 거기에 아몬드 브리즈 넣은 거거든요. 오트밀도 무서운 녀석이었다. 충격적. 30분 살살 탔습니다. 저 파스타 코너를 만들었어요. 약간 탄수화물 코너 같긴 한데 면 여기 뒤에 다 면 그리고 얘는 이제 에그면이거든요. 이렇게 면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혈당은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직 안정화 12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혈당 오르는 이 추세 자체가 너무 똑똑하게 오를 타이밍에 올랐고 내릴 타이밍에 정확하게 내렸거든요. 얘가 제 값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덱스콤은 믿음이 가요. 어쨌든 이렇게 올랐다가 훅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 딱 30분 탔고요. 생각보다 근데 오트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트밀과 요거트 같은데 그 외에는 방울토마토, 치아시드는 혈당을 내리면 내렸지 올리지 않거든요.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베노프도 안 올리거든요. 치즈 과자 만들었잖아요. 근데 걔는 오히려 혈당을 내려줘요. 단백질 지방이어서 걔가 방어를 해줬을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올랐다? 잠을 많이 못 자서 근데 컨디션 진짜 좋거든요 오늘. 피곤함이 하나도 없어요. 푹 잤나? 근데 그런 거 치고 이 많이 헐어가지고 아픈데 하지만 내부는 건강하답니다. 배는 이제 거의 다 꺼졌고 입이 좀 심심해요. 이게 그 플라시보일 수도 있어요. 기분상일 수도 있어. 혈당이 좀 올라가면 좀 빨리 배고파지는 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삶은 달걀에 땅콩버터 먹잖아요? 그럼 아침에 먹고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아예 배가 안 고파요. 점심시간이 돼도 배가 안 고파요. 제가 봤을 때 삶은 달걀에 땅콩버터가 대박이에요. 혈당 안 올리고 포만감 진짜 오래가고 밥을 좀 일찍 먹고 운동하기 싫은데 어제도 안 해가지고 요 며칠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전거를 요즘에 운동 한 이틀인가 3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냥 자전거 식후 자전거 30분만 매일 탔어요. 운동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모함. 오늘은 홈트를 해봐야지 않을까요? 밥은 그거 먹을 거예요. 어제 먹다 남은 파스타. 어제 한 3분의 2 먹었어요. 3분의 1이랑 뭘 더 먹어볼까요? 냉장고 한번 뒤져볼게요. 어제 먹다 남은 거 요 정도 있고요. 그냥 샐러드를 먹을게요. 근데 파스타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이 브로콜리가 너무 맛있어. 나는 이제 40대야. 얼마나 시간이 걸리더라고. 자랑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리를 만들기 때문에 상체 지방 싹둑 잘라는 게 루틴입니다. 이거 했는데 자극은 오다 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구간이 명간 스타일로 홈트 중에 이지은 다이어트 유튜버 분을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진짜 짱 좋아하긴 해요. 그 팔이 보면 거의 다 한 번씩은 건드려 봤거든요. 찾았어요. 이거. 얘가 하나도 안 힘들고 딱 자극 주는 갑자기 시작하시네. 진짜 내가 원하는 자극만 딱 느껴져요. 옛날 게 저는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를 본다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본다거나 그렇게 검사하는 거 말고 어떤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요즘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거리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자율신경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신체 나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유튜브 보면서 55분 더 탔어요. 귀신이네. 안 나올 것 같을 때 뭔가 느낌이 되게 낫네. 저 이제 씻고 병원에 한번 가볼까 봐요. 아니 어제 영상을 어제 올린 거 맞죠?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올리고 댓글에 현미밥 먹고 혈당이 많이 올라서 내당증 같다고 검사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가? 그래서 140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내당증이 근데 뭔지 몰랐거든요. 내당증이라고 하셔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경복혈당 장애, 내당증 장애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가 됐든 검사해보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아이고. 전화를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당화혈색소 검사 가능한가요? 따로 예약 없이 그냥 가도 되나요? 혹시 결과도 오늘 나오나요? 네, 바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괜찮으신데? 37. 공부 보시. 네네. 네. 컴백. 돌아왔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원장님인가?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니까 당화혈색소 검사 당일에 나온다 이렇게 하는 영상을 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은 하루 이틀 걸리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서 어쨌든 검사를 했는데 혈당 체크를 어쨌든 했잖아요. 혈당이 87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정상인데? 이렇게 간호사분이 왜 왔지? 이렇게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식후 혈당이 높으셔서 왔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당화혈색소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진료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간호사분들이랑 막 환자분들이랑 막 약이 어떻고 막 이런 대화를 들리잖아요. 수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되게 큰 목소리로 이은지님 이렇게 부르더니 네? 이렇게 하니까 5.3! 정상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리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래서 너무 공개적으로 정상을 안내받고, 왜 왔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거기 앉아있다가 진료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진료를 어쨌든 보고, 내가 혹시나 당의 전 단계여서 혈당이 진짜 높게 오르는 건데, 여러분 이 음식은 혈당이 많이 올라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래가지고, 당뇨 전 단계야 빨리 아는 게 좋고, 아니어도 알고, 나 진짜 정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뭔가 신빙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마침 연차고 마침 시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진짜 바로 눈 뜨자마자 갔다 왔거든요. 어쨌든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에 제가 오늘 이거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얘는 식이섬유가 5.7이나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17에 당류가 2.8, 식이섬유 5.7이거든요. 아몬드 브리즈를 넣어가지고 제가 녹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흑임자 안 산 이유가 후기 찾아봤는데 되게 인공적인 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안 샀거든요. 아직 안 먹었어요. 혈당 보고를 안 했다. 그리고 그 덱스콤 수치가 진짜 엄청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83이고요. 손가락 딸 때마다 거의 똑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쌤 만난 김에 볶음밥이 뭐 더 오르냐, 뭐 이렇게 비빔밥이 더 오르냐 물어봤거든요. 그런 건 사람마다 다르대요. 답이 똑같아.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무조건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는 현미 진짜 많이 찌고, 누군가는 빵이 진짜 많이 찌고. 제가 말을 했었죠? 송편 먹고 최고 혈당이 17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현미 먹고 혈당이 175인가 그랬어요. 진짜 알다가도 모를 혈당인 것 같아요. 송편이 떡이 진짜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송편이 오히려 170이었어요. 그냥 현미밥이 175였고. 제가 봤을 때는 범인이 고추장 같기도 해요. 그 고추장이 엄마가 만든 고추장인데 엄마가 설탕을 안 넣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과즙 같은 거 넣은 것 같거든요. 사과 갈아서 넣지 않았을까? 그럼 그것도 과당이기 때문에 결국엔 설탕이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과당은 설탕으로 안 쳐줘요. 아니야. 현미 조금만 먹었을 때도 올랐거든요. 나는 현미 그 쌀이 안 맞나 봐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진짜 쌀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갑자기 78로 떨어졌다. 근데 좀 이틀 연속 80대 나온 거 지금 처음이거든요. 기상혈당 항상 90이 넘었었는데 긍정적인 걸까요? 어쨌든 평균 혈당이 낮아지니까. 어쨌든 1시간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편집하고 있을게요. 다 먹었습니다. 하이 여러분, 편집을 하면서 1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현재 어플상 106이고요. 많이 안 오른 거긴 하죠. 근데 83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손가락 딸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 먹고 손가락 따고 어떤 건 안 따고 이러면 서운해하니까 따볼 텐데 이제 그만 따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덱스콤 믿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따지 않고 덱스콤의 데이터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 더 낮아. 많이 올리지 않는다. 덱스콤보다? 잠깐만. 덱스콤 지금 95거든요? 어라라? 덱스콤 못 믿을만 하면 얘가 알아서 믿게 해주는데. 좀 신기하네. 얘는 11시 11분에 95였고 11시 12분에 98이었어요. 그러면 덱스콤은 믿자 그냥. 덱스콤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진짜 손가락 딸 필요가 없다. 덱스콤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제 좀 신기할 지경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진짜? 혈당 체크 끝. 플라이밀도 많이 오르지 않는다. 2번이나 검사했어요, 플라이밀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치즈 먹고 얘를 먹어서 덜 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한 거거든요. 진짜 찐공복에 먹어보자. 저단백을 먹었을 때 최저랑 최고가 25 차이였거든요. 당이 거의 없는 것도 25인데 플라이밀 고구마가 당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17 올랐다? 그렇다는 건 치즈를 먹으면 당이 10 정도 적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이잖아요, 치즈가. 그러니까 확실히 그걸 먹으면 낮춰지는 것 같다. 고탄수 쉐이크 먹을 때 포만감을 더 높이고 혈당을 안 올리는 방법으로 올리브유랑 같이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MCT 오일 먹는 방법도 있고 유튜브에 어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쉐이크 먹어도 사실 포만감이 그렇게 오래 안 가지 않아요. 쉐이크 먹으면 한두 시간에도 저 사실은 지금 벌써 배고프거든요. 그거 싫으면은 올리브유나 MCT 오일 같이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당도 안 올린다고 하니까 저 그래서 MCT 오일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조만간 사서 먹어볼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배가 고픈데 혈당을 다 낮추고 먹겠습니다. 그러면 바이! 안녕하십니까? 먹어보니까 50g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거의 뭐 100g씩 먹었던 과거 불위에서 한 번 더 볶아줄 거기 때문에 7분? 오늘의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혈당은 102입니다. 안 떨어지네요. 근데 102가 높은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먹은 이후로 왜 안 떨어지지? 제가 지금 4일째 쉬고 있잖아요. 이제야 피로가 이제야 풀리는 느낌이랄까? 아, 쉬었다. 이제 휴가를 만끽한 느낌이에요. 이제야 4일 쉬니까. 드레싱은 빨리 뭐 없애야 돼가지고.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손이 안 가요. 이 드레싱 맛이. 뭔 맛이야? 시작해야 할 비행기가 오지 않아. 109명이 탄 비행기가 02편.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다. 새로운 누가 있습니까? 크게 펼쳐야 이거 보면. 너무 잘 먹었다. 배불러. 잘 먹고 32분 운동을 했습니다. 요렇게 99일 때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이 끝날 때 제 85였고 운동이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혈당이 오릅니다. 짠! 보니까 왜 혈당이 오르냐면 예를 들어 혈당이 50이 오를 예정이었는데 운동으로 30을 떨어뜨린다고 쳤을 때 제가 밥을 먹자마자 50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오르잖아요. 천천히. 근데 이렇게 오르는 상승세와 내가 운동으로 빼는 그 하강세가 합쳐지면 평이하게 유지됐다가 운동이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빠지는 게 없으니까 남은 20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항상 운동을 끝내자마자 혈당이 매번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30분 운동하면 남은 그 혈당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저의 몸으로 실험을 했을 때 확실히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다 하면은 30분 운동을 해도 한 30을 오를 때도 있고 아니면 오늘 좀 적당히 먹었다 해도 운동이 끝나고 한 10 정도 오를 때가 있고 운동을 더 이상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더 내려갈 때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지금 끝냈다고 해서 바로 그 운동 효과가 중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을 할 때가 운동 효과가 제일 크고 끝나도 아주 미미하게라도 좀 이제 영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운동을 해서 혈당이 오르기도 하잖아요. 활동을 하면. 근데 그거는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식후에 운동을 해보면 운동을 해서 혈당 오르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봤을 때. 어쨌든 1시간 됐으니까 식후에 일단 손가락 혈당 한번 볼게요. 덱스콘 믿어주기로 했지만 107. 높네. 얘보다 높다.
아니구나. 높아질 때가 됐나 보다. 분명 우리 처음에 대화할 때는 90 몇이었잖아요? 41분에 94였거든요. 대화하는 도중에 104가 됐네. 덱스콤은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 의심 안 할게요. 근데 1시 41분에 밥을 먹고 거의 혈당 안 오르고 오히려 점점 내렸다가 드디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가만히 있어 볼게요. 얼마나 오르는지. 이미 혈당을 그래도 좀 내려놨기 때문에 많이는 안 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유가 진짜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방이 높은 식사를 했잖아요. 제가 탄수화물을 먹긴 했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먹으면 칼로리 자체는 진짜 높거든요. 근데 포만감이 오래가서 저렇게 하루에 2끼는 절대 못 먹어요. 하루 총 섭취 칼로리를 보면 적게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도 1000칼로리, 많이 먹으면 1800칼로리까지 먹더라고요. 뭐 더 먹으면 2000칼로리까지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하루는 1000, 하루는 2000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평균적으로 1500칼로리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먹고 있어도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파스타를 먹어도 사실 50g밖에 안 먹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먹는 탄수화물의 양이 적어요. 이런 비율이거든요. 보통 이런 비율이에요. 아니면 탄수화물이 이렇거나 뭐 대충 이런 거예요. 매일 적진 않아서. 그러니까 보통 탄수를 20% 정도 먹고 있어요. 하루에 총 섭취하는 영양소의 비율이. 알리오 올리오 이런 식으로 먹으면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당을 50g 미만만 먹어도 건강에 좋대요.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면은 34g, 14g, 28g, 14g, 10g 뭐 이런 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혈당은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114예요. 조금 더 지켜보다가 120 이 간다? 그러면 다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고지방 식사가 혈당이 좀 늦게 올라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요때쯤부터 서서히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좀 더 두고 볼게요. 두고 보고 만약에 좀 더 올라가면 타면 되죠.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게 그 왜 성심당 가서 빵 사와가지고 빵을 집에서 이만한 빵을 먹은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 혈당 생각해보니까 안 튀었더라고. 왜 이유를 모르겠어. 또띠아는 그렇게 띄었으면서 그 빵 먹었을 때는 10 올랐나? 거의 안 올랐어요. 바게트 빵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크림이 발려져 있었어. 피스타치오 크림. 이 원리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 어플 보면은 이 화살표 모양이 요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오를 예정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20 그냥 뚫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자전거 타면 되지 뭐. 오늘 뭐 시간도 많아요. 하이. 지금은 10시 35분입니다. 꽤 오래 걸었어요. 산책. 혈당이 맞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4인데 식사를 이때 했어요. 식사를. 근데 올라갔죠? 내려갔죠? 운동해서 다시 올라갔죠? 슬슬슬슬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하면서 제일 높게 오른 게 121인가? 이렇거든요. 좀 느끼게 오늘 고지방 식사를 해서 그런지 혈당이 빠르게 내리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내렸다가도 다시 오르고 100까지 내리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제가 식사를 1시 40분에 했는데 고지방 식사여서 그런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얘를 먹고 씻고 쉬던가 편집을 하던가 하겠습니다. 묘하게 왜 살얼음이 얼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데 살얼음 먹으니까 얘를 자꾸 쌀음료라고 하는데 그래라 안녕. 야, 저 진짜 오늘 늦잠 잤어요. 엄청나게 늘어져라 잤어요. 그래서 현재 혈당은 90입니다. 뭐 먹을 거냐면 얘를 먹을 거랍니다. 당분간에 새로운 프로틴을 먹을 생각은 없어요. 집에 쌓아진 게 많아서. 얘가 마지막 테스트. 그리고 마침 이걸 또 사왔는데 댓글에 이것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초코만 먹으니까 밀크 바닐라 맛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나 샀는데 미안해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맛 나 진짜 싫어해요. 비린 맛이 진짜 심하게 나는 느낌? 이게 무슨 맛이라고 설명해야 되지? 가짜 바닐라가 느낌이 낭낭해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다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맛인지. 어떡하지? 근데 진짜 제 입맛은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비리지? 먹자마자 삼겹살 구워 먹고 싶은 맛? 먹다 보니까 좀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근데 진짜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어째 다 먹었다. 커피 마셔야 될 것 같아. 편집할게요. 안녕. 1시간이 지났고요. 109입니다. 이제 슬슬 내리나 봐요.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22 올랐어. 당이 없어도 결국에는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으니까는 어쨌든 혈당이 오른다. 저의 경우에는 무당이든 당이 한 3g? 4g? 요 제품까지는 거의 똑같이 22에서 2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굳이 제로를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딱 봤을 때. 근데 저번에 셀락스 초코만 먹었을 때는 108이었는데 먹고 나서 101이 됐거든요. 근데 기존에 시작점이 높긴 높았네. 근데 그래도 101은 좀 낮다. 이때가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시 50분에 먹었어요. 오후 늦게 먹었잖아요. 저는 지금 첫 끼에 먹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끼에 먹느냐, 첫 끼에 먹느냐 이런 것도 좀 혈당 변화에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복을 유지하다가 뭔가를 먹으면 더 많이 흡수하려고 하고 더 빨리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내 몸이. 같은 걸 먹어도 조금 더 혈당이 오르는 느낌은 있어요. 공복 상태를 유지하다가 뭔가 첫 끼를 먹었을 때. 이거 박여구 박사님이 실험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인터뷰 하시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똑같은 걸 먹었을 때 점심에 먹었을 때 반응, 저녁에 먹었을 때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침에 먹었을 때 혈당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저녁에 먹었을 때 혈당이 높더라고요. 아마도 점심은 우리가 생체 리듬이 좀 활동적이고 이렇기 때문이지 않을까. 박영구 박사님의 말씀과 제가 이해한 바가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뭔가 할 때 탄단지 비율을 맞출 때 점심을 살짝 더 탄수화물 먹어도 되고 저녁이랑 아침은 되도록이면 탄수화물 먹지 않는 방향이 좋다. 근데 저도 약간 반응을 보니까 아침에 만약에 탄수화물 먹으면 진짜 쭉쭉 흡수하는 게 내 몸이 느껴져가지고 혈당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25 이렇게 최근에 올랐던 거를 봤을 때 공복 상태를 쭉 유지하다가 먹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대부분 아침 식사를 안 하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을 걸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 먹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저의 결론을 내면 아침은 일단 먹는 게 좋다.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을 만약에 먹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일반식을 먹는데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사람들이랑 다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밥에 반찬인 그런 식당에 가서 먹을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고탄수화물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반 공기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쌀 자체의 당이 높기 때문에 혈당이 훅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 그게 나의 첫 끼이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삶은 달걀이든 프로틴이든 뭔가를 먼저 먹고 내 공복을 깬 다음에 점심에 일반식을 먹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혈당이 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점심을 내가 탄수화물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침을 먹는 게 좋다라는 게 박사님 말씀과 저의 체험, 저의 실험 그 결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아침을 항상 챙겨 먹진 않지만 먹으려고 할 때는 최대한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삶은 달걀이 최상인 것 같거든요. 100만 점인 것 같아요. 삶은 달걀이 진짜 거의 혈당을 안 올리더라고요. 지방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지.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나는 프로틴 쉐이크를 간단하게 먹을 거다 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탄수화물이 적은 걸 먹는 게 좋고 그 자체가 가루로 만들어진 거고 갈린 거기 때문에 흡수율이 진짜 빠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탄수화물이더라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당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틴을 아침으로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탄수화물이 낮은 걸 먹는 게 좋지 않나.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집에서 먹고 출근을 하는데 내가 걷잖아요. 지하철까지 걸어가고 지하철에서 운이 좋으면 앉겠지만 대부분 서서 갈 것이고 대부분 서서 가서 회사에 도착하고 뭐 그 시간이 진짜 보통 짧으면은 개꿀 같은 직장이면 20분 걸리겠지만 보통은 1시간 걸리잖아요. 저 서울에 살 때 1시간 반 걸렸거든요. 출근하는 데만. 그런 삶은 살 거라면 탄수화물이 조금 있는 걸 먹어도 내 혈당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걸어갈 거고 서 있을 거고 그러면 혈당이 뭐 올라봐야 20에서 30밖에 안 오르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먹자마자 앉아서 운전을 해가지고 가고 막 이런 상황이다. 아니면은 종점에 있는 지하철이어서 나는 앉아서 가는 사람이다. 제 생각에는 탄수화물이 없는 게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먹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면 탄수화물이 좀 있는 걸 먹어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프로틴이라도 탄수화물이 없는 걸 먹는 걸 추천한다. 근데 저의 임상으로 따지면 사람마다 솔직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출근하자마자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탄수화물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라서 10개의 프로틴을 먹은 결과
그렇고 근데 먹고 운동한다 라고 하면 탄수화물이 든 게 내 힘도 나을 수 있고 우리가 근력을 만들 때 단백질만 있으면 근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이 있어야 근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요하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굳이 밥 먹고 저렇게까지 30분 땀을 흘려가면서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저게 맞나 싶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시간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래도 굳이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 탄수화물 안 먹을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저탄수, 무탄수를 하다 보면 내 몸이 그렇게 익숙해져서 나중에 조금만 탄수화물을 먹어도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여요. 살도 훅 찔 뿐만 아니라 혈당도 급격하게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여러 박사님의 말씀도 그러하고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그러하고 저의 경험담도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키토제닉이 막 유행할 때 2016년도쯤인가 키토제닉으로 살을 진짜 많이 뺀 적이 있어요. 결국엔 요요가 왔어요. 그 요요가 온 게 별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식을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이 엄청나게 쪘었거든요. 그 저탄수 무탄수가 가져오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요. 내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키토제닉 을 찬성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7년, 8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키토제닉의 진짜 전문가분들이 유튜브를 요즘에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키토제닉을 다루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카페 같은 데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뭐 이런 게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진짜 찐 전문가, 찐 박사님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키토제닉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와서 들어보면 그래 이게 키토제닉이 이러니까 박사님들이 하라고 하지 라고 할 정도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탄수를 권장하는 게 아니다.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히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된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만 하는 몸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마늘, 양파, 파 이런 게 탄수화물이 어쨌든 채소고 당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간장 이런 것도 어쨌든 당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 키토제닉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배척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마늘도 거의 안 먹으려고 하고 파도 안 먹으려고 하고 아예 쌀밥 안 먹고 무조건 고기 채소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고 막 이랬거든요. 채소 좀 먹고 마늘 먹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더티키토라고 하고 야매키토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키토다. 아예 먹지 말라는 게 키토가 아니다. 지방 대사를 하려고 하는 게 인슐린 자극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예 무탄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전문가분들이 최근에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인슐린 자극을 최소한으로 하는 유튜브를 찾아서 보다 보니까 키토제닉 영상도 같이 뜨더라고요. 그 영상의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맥락이 결국에는 같아요. 키토제닉이든 저속 노화든 지금 이 혈당 다이어트든 결과적으로는 인슐린 자극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맥락으로 여러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 건데 과거에 했던 그 저탄 고지의 그 개념으로는 솔직히 건강을 해치고 내 몸 건강, 정신 건강 둘 다 해치는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찌게 뒤었어요. 무탄수. 선을 찾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안 먹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만큼까지 먹고 뭔가 했을 때 그래도 살이 빠진다. 이 선을 저는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파스타의 기준으로 50g을 먹고 식후에 운동을 하고 지방을 이만큼 먹어보고 저만큼 먹어보고 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지금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저탄고지는 아예 거의 무탄수와 가깝게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살이 진짜 미친 듯이 빠져요. 대신에 미친 듯이 찐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탄수화물을 먹는 그 순간 쪄요. 선택이지만 전 솔직히 권장하진 않고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고 만약에 키토제닉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수화물 어느 정도 먹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진짜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해요. 대신에 이제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죠.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진짜 찐 설탕, 액상과당 그리고 과일은 말이 좀 갈리지만 결국에는 과당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액상과당이랑 다른 거는 액상과당은 어쨌든 액상으로 된 과당이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흡수가 되지만 우리가 과일을 먹었을 때 흡수되는 당은 어쨌든 덩어리채로 내가 씹어서 소화돼서 흡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액상과당보다는 현저히 속도가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액상과당에 비해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당뇨 환자도 너무 당이 높은 과일은 안 되지만 과일을 배척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는 박사님들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언젠가 한번 먹었을 때 빵 터지니까. 그래서 과일을 좋아한다
한다면 적당량 먹으면서 내 몸이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대신에 당 관리를 하면서 운동은 해야겠죠.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안 먹는 건 아닌 것 같다. 과일 또한. 과일 안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과일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먹겠죠. 그때 이제 먹고 혈당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요즘 댓글에 다이어트 관련된 댓글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제 댓글은 그냥 웃기다는 댓글이 대부분이고 유익하다라는 댓글이 있지만, 진짜 예전에는 댓글 보면은 그 다이어트 방법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번 반박하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반박할 댓글도 없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근데 진짜 드물게 탄수화물 왜 먹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드물어요.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저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밥을 먹자마자 30분 운동하는 게 누군가의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두부 먹을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평생 탄수화물 안 먹을 수 없고 저탄고지 하면서 무탄수를 살아봤더니 그거 진짜 못할 짓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먹으려고 하는 거고,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근육이 진짜 잘 빠져요, 여러분. 탄수화물 안 먹고 간헐적 단식을 하잖아요. 그럼 근육밖에 안 빠져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굶는다는 게 주 목적이 아니래요.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잘 먹고 내 몸을 탄단지에 잘 맞춰서 영양소 있게 잘 먹은 상태로 이제 단식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가져가는 거지, 그 키포인트가 내가 얼마나 잘 굶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 먹고 단식을 유지하느냐가 키포인트라고 하니까, 우리는 평소에 잘 먹을 때 탄단지를 잘 챙겨 먹어야 돼요. 다이어트 효과가 조금 더디더라도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한다. 사실 지금 저도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50g밖에 안 먹잖아요. 50g 이거 먹는 거, 이거 솔직히 적게 먹는 거긴 하거든요. 두부만 맨날 먹는다? 단백질만 맨날 먹는다? 계란만 맨날 먹는다? 이게 과연 옳은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효과는 무탄수가 진짜 미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살에 빠지고 요요가 오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늙는다고요. 내가 요즘에 꽂혀져 있는 건 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왜 저렇게 혈당 관리 하면서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혈당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 원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글로 따지면은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이다. 호르몬 작용이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이 되지, 그 원리까지, 저는 원리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나는 그 원인, 원리, 그 작용, 왜, 약간 이거 왜에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되게 의아했어요.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혈당 관리를 시작하면서 진짜 3주 동안 찾았거든요. 결국엔 답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왜 운동 후 혈당이 오르는가? 그러면 운동 후 혈당이 오르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식후에 운동을 해서 혈당이 내려갔는데 다시 오르는 게 왜 오르는가? 이게 또 궁금했어요. 100에서 시작해서 혈당을 60 정도 올릴 정도의 음식을 먹어서 내가 운동을 해서 한 120일 때 다시 100으로 내렸다 쳐. 그럼 내가 20을 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0은 어디 가는가? 그러면 다시 내가 운동을 마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40이 오르진 않겠죠? 우리가 운동을 끝마쳤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그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30에서 40 정도의 사이로 오르지 않을까, 그냥 제 추측이에요. 60 오를 사람이었는데 120에서 20을 떨어뜨렸으니까 대략적으로 3, 40 정도 더 오르는 그 과정인 건가? 라는 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게 맞다라는 걸 제가 찾았답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인터넷의 댓글, 원래 운동을 하면 오르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해서 내렸다가도 오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맥락이 다르잖아요. 내가 먹었던 혈당이 남은 혈당이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해서 오르는 것인지, 그게 질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러면 내가 식후에 운동을 해서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20까지 오르다가 내가 다시 내렸어요. 근데 운동을 끝마쳤어요.
쉬어요. 다시 혈당이 올라요. 이거는 내가 먹은 음식의 혈당이 맞대요, 여러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거의 100에 준하게 내가 먹은 음식의 혈당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마쳤을 때 혈당이 올랐다? 이거는 내가 운동을 해서 혈당을 오른 게 아니래요. 내가 운동을 해서 혈당이 오르는 거는 간에서 혈당을 만드는 거래요. 근데 이거는 췌장과 간에서 서로의 의사소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의사소통의 그 기준이 되는 건 내가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의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혈당을 올랐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췌장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하지만 내가 운동을 했을 때 혈당이 필요하잖아요. 혈당이 필요한데 췌장에서 일을 안 한다? 그럼 혈당이 어디서 해요? 음식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러면 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거 원리를 설명을 하려면 좀 긴데 내가 지금 혈당이 필요한 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에서 혈당을 만들어주니까 그걸 쓰면 돼요. 근데 음식이 들어오지 않은 순간에 혈당이 필요한 순간에 와요. 그러면 그거는 간에서 만든대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해요. 그럼 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간에서 만든 혈당을 내가 쓰니까 그 당시에는 혈당이 그렇게 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다가 내가 운동을 딱 멈추는 그 순간 간에서 계속 혈당을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진작에 너무 많이 만들었거나 그 만들어 놓은 혈당이 남은 것 또는 내가 운동을 마쳤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 또 다르대요. 인슐린 저항성에 따라 다르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반응의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서 내가 운동을 마쳤지만 간은 아직 운동을 마쳤는지 그 소식이 좀 늦는 거야. 그래서 계속 혈당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운동을 하는 거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운동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계속 만들어지는 그 혈당 때문에 운동 후에 혈당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후에 혈당이 오르는 거는 간에서 만든 혈당이기 때문에 내 건강상, 내 뭐 당뇨, 내 다이어트, 인슐린 이런 걱정과는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된대요.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조금 있다 기다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이게 박사님들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 후에 혈당 오르는 거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운동 후에 혈당이 오르는 원리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식후에 운동을 했는데 여전히 오른다. 이거는 내가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그 간이 만든 혈당과는 아예 출발점부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다. 이거는 내가 먹은 음식의 혈당이 아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해야 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식후에 운동을 진짜 빡세게 해서 내가 이미 음식으로 들어온 혈당을 다 썼다 쳐요. 그러면은 내 몸에 혈당이 없으니까 혈당 그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간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간에서 한 50 정도 만들었다 쳐. 또 운동을 10 정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40이 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시 40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걱정할 혈당은 아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체하지 않을까? 밥 먹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너무 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기도 하고 100% 그렇지는 않더라도 운동 후 혈당과 식후 운동 후 혈당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요 포인트를 제가 진짜 알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가지고 제가 정말 많이 뒤졌답니다. 드디어 이 정답을 알게 되어가지고 어쨌든 공유드립니다. 오늘도 야부리를 31분이나 털었고 최대한 짧게 말해본다고 노력했어요. 배가 고파요. 어때요? 어울릴 것 같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짜잔. 내가 아까 국물을 맛을 봤는데 미쳤더라고. 근데 이 사골이 또 시판이 아니고 엄마가 직접 고운 거거든요. 그래서 냉동시켜줘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가끔 꺼내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 시판 사골 곰탕 이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맛 거의 비슷하니까 해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앵커리스님방에 들러 교육을 마치고 JFK 공항 대한항공 공공칠판이 그는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지 않아요. 되게 고소한 맛. 나쁘지, 저는 나쁘지 않은데. 진짜 맛있어. 맨날 맛있대. 몰라. 여러분. 7시 반에 밥을 먹었거든요. 운동하기가 좀 싫어가지고 앉아 있어 볼게요. 혹시라도 혈당이 오르는 것 같아 보이면 그때 자전거 탈게요. 오늘은 운동하기가 싫거든요. 하이. 식후 최고 혈당이 116이었습니다. 그래프 잘 보면은 최고점을 여기 찍고 점점점 내려가는 그 포인트에서 제가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거의 안 올랐어요. 아마 고단백에 고지방 식사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삼겹살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아 보고 기다렸더니 116까지 찍고 내리더라. 109까지. 그래가지고 얘는 더 이상 올리지 않는 음식이군. 좋은 식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편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쉬는 거. 6일 쉬었는데 너무 짧은데? 이제 좀 쉰 것 같은데